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참 자주 들리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오래 산다는 건 좋은데 그만큼 노후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국가에서 연금 나오고 뭐라도 나오겠지. 아니면 자식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젊은 청년들도 취업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 50대, 60대 시니어들이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정부 일자리 몇 개 빼고는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은퇴 후 창업을 하거나 비트코인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결국 가진 돈을 모두 잃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폐지를 줍거나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한인 기준으로 한 달에 154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0년이면 약 5억 5천만 원이죠. 부부라면 11억 원. 여기에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최소 13억 원은 있어야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3억이라니 참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하지만 10년 전 3천 원 하던 칼국수가 지금은 10,000원이 넘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겁니다. 젊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살기도 빠듯한데 노후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모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재산을 지키고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고 병들고 약해집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60대, 70대에 갑자기 추락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퇴직 5년 전부터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돈이란 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미리 알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준비하신다면 풍요로운 노년을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성인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지원입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졸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자식 때문에 노후 자금을 다 날린 부모들이 하는 하소연입니다. 큰아들은 큰 도둑, 작은아들은 작은 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손자, 손녀는 좀도둑이고요.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참 씁쓸한 게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집을 사주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집 한 채 마련 못 해주면 부모 노릇 못한 거다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도록 키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속임수가 있지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게 자식에게 속는 겁니다. 가진 돈을 자식 사업 자금으로 다 털어주고 거지가 된 사람을 보며 혀를 차던 친구들도 결국 자기 자식들의 달콤한 말에는 넘어가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5년 전부터 남편 건강이 나빠져 식당을 정리하고 간호에 전념했죠. 하지만 남편은 결국 작년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재산은 공동명의 주택 하나와 약간의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갑자기 집에 대한 지분을 상속받고 싶다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원래 집을 팔아서 아들, 딸에게 각각 2억씩 주고 3억으로 빌라를 사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남은 1억은 노후 자금으로요. 매도 금액은 약 8억 원. 계약금을 받고 딸과 함께 빌라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빌라 사지 마시고 전세로 사세요. 그리고 남은 돈을 저한테 빌려주시면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저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좋고 어머니는 생활비 걱정 덜 수 있으니 서로 좋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설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괘씸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딸과 달리 아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를 못 잡아서 더 신경이 쓰인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 말대로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효도라는 단어의 무게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가 진심보다는 부모의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많은 걸 못 해준다고 너무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 떠나면 남은 건 다 자식들 거잖아요. 자식에게 지나치게 퍼주다가 정작 본인 노후 준비를 못하면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되고 안 되는 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돈이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이거 내 얘기네 하고 공감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이 채널을 보신 분이라면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둘째, 과도한 경조사비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경조사비로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혹시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올해 5월, 6월 2달 동안만 경조사비로 300만 원을 썼답니다.
전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 임원이라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작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나가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나가면 정말 큰 부담이죠. 저도 매월 30만 원 정도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 경조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는 차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뿌린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 친구는 퇴직이 3년 정도 남았는데 아직 자녀들이 대학생이라 경조사가 별로 없을 거라고 해요. 결국 자기가 뿌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액이라도 줄여서 성의만 표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임원이라는 자리값이 있는데 괜히 적게 냈다가 욕먹는 것보다는 그냥 품위 유지라 생각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경조사비는 원래 이웃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돕자는 아름다운 전통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냥 주고받는 거래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입구에 키오스크를 둬서 부조금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환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엄격합니다. 주면 받아야 하고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받지 않으면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고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여기며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데 실제로는 평생 뿌린 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직장에서 사회적 관계로 경조사비 냈던 사람들은 은퇴 후에는 나 몰라라 하기 십상입니다. 아는 지인 한 분은 딸 결혼식의 청첩장을 딱 10명에게만 돌렸답니다. 노후의 경조사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나부터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내 가족의 행사에서부터 경조사비를 절감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노후에도 현역 때와 같은 방식으로 경조사 문제에 접근했다가는 금전적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나머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셋째, 투자와 사기의 유혹입니다. 은퇴 후 처음 3년에서 5년 정도는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며 즐겁게 지내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돈 있다는 티를 내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적당히 상황을 조절하면서 겸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지인이나 잠깐 만난 사람에게서 들리는 카더라 투자 정보는 무조건 경계하셔야 합니다. 노후를 앞두고 누군가의 권유로 투자하거나 달콤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사기가 많았다면 이제는 온라인 투자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정모 씨는 지난해 블록체인 투자에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맡겼다가 모두 날렸습니다. 그 회사는 간편 결제 시스템과 코인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1.5에서 2%를 지급한다고 꼬드겼답니다. 투자 후 2달간은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왔죠. 하지만 돌연 지급이 중단됐고 회사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수는 48명인데 특이한 점은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이 70대, 80대였다는 겁니다. 피해액은 6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했다는 60대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벌어주겠다는 말에 그만 넘어갔다. 피해자가 모이고 나니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보는 80대가 많았고 그제서야 노인만 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회사는 최근 이름만 바꾼 채 또다시 노년층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디지털을 잘 모르는 노인층을 노려 화려한 말로 장밋빛 노후를 이야기하며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거나 알기 어려운 투자나 권유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잘 아는 것만 계속하시고 모르는 것, 처음 들어보는 건 일체 관심 끄세요. 그래야 최소한 지금 가진 건 지킬 수 있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좌절을 겪지 않을 겁니다. 넷째, 무분별한 영양제입니다. 53쯤 되면 먹는 영양제가 한 주먹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약과 영양제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우리는 끝없는 영양제 마케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특정 성분을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도한 영양제 섭취는 오히려 우리 몸이 스스로 기능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요. 특정 성분을 계속 약으로 공급받으면 우리 몸이 더 이상 스스로 그 성분을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외부에서 공급받으니 몸에서 더 이상 자발적으로 만들지 않게 되는 거죠.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광고가 우리의 약점을 쉽게 파고듭니다.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약보다는 안전할 거라 생각하고 찾게 되는데 특정 성분을 지나치게 자주 섭취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분은 고혈압 약을 오래 먹어 심장이 비대해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영양제는 드셔야 합니다. 다만 광고에 흔들려서 이것저것 다 사 먹는 건 조심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요양비와 의료비입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만큼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노후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의료비와 요양비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테크입니다. 근육과 재테크를 합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50세 이후로는 근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60세가 넘으면 매년 약 3%씩 감소한다고 하죠. 근력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올바르게 걷기만 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감각대로 걷거나 유튜브만 보고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전문가나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걷기 운동을 하면 근력이 강화되고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전문가 도움이 부담스러우시면 국민체력백이라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집 근처 센터에서 무료로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곡물, 콩류, 과일, 채소 등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근력 키우기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즘 노인들이 젊어졌다 해도 준비 안 된 노후는 공포입니다. 수입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건강은 나빠지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노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인생의 시작이 불완전해도 끈기 있게 도전하면 결국 우리는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모든 게 끝나지만 일어서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인생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고통도 있겠지만 분명 행복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또는 여러분만의 노후 준비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 더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남은 인생의 여정이 더 깊고 아름답게 물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